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고기 깡패로 알려지기 시작한 피빔 인간입니다. 굿몽의 홈런 셰프 데이비드입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되게 쉽거든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그때 들어왔을 때 음식 설명하세요 할 때 갑자기 한국말 하시길래 아 반칙이다. 아 반칙이다. 아 왜 저래 막 아우 한국을 왜 영어로 계속하지? 저는 제가 일을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족이 일 보내는 거지. 믿고 내보내는 거예요. 믿고. 마치 이렇게 아빠 사자가 먹이를 구해러 가듯이 믿고 내보내는 거죠. 집에서는 안녕하세요, 제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흑백요리사 시리즈. 오늘 다녀온 식당은 고기 깡패 데이비드 리 셰프님이 운영하는 굿몽입니다. 이 흑백요리사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굿몽인 것 같아요. 닉네임부터 고기 깡패. 고기 깡패가 말아주는 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말이죠. 참고로 오늘 리뷰에는 고기 깡패 데이비드 리 셰프님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음식 리뷰만 보실 분들은 화면 재생바에 챕터를 나눠뒀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준비했어요.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대리만족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현재 라이프 플러스 미식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월마다 주제에 맞는 맛집 5곳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스테이크 맛집으로 굿몽이 맛집 5선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라플 미식회가 12월 14일 바로 여기 굿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통해 라이프 플러스 트라이브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굿몽에서 진행될 라플 미식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라이프 플러스와 함께하는 굿몽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한강진역에서 빠른 걸음으로 5분 1호 탈락자 셰프님의 로기를 지나 몇 걸음만 더 걸어가면 오래된 주택 건물 2층에 오늘 리뷰할 굿몽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약은 캐치 테이블을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굿몽은 드라이징 한우를 사용한 스테이크하우스이자 미국식 파인다이닝 매장으로 이날은 좀 일찍 방문해서 고기를 미리 손질하고 계신 셰프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상남자 그 자체로 마치 야생에서 사냥한 고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하는 것처럼 칼질을 하시는데 우리 고기 깡패 셰프님에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는 미대생이었죠. 아니 근데 어쩌다 고기 깡패라는 별명을 16년쯤에 셰프 한 분이 뉴욕으로 와서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스타즈를 하면서 인연을 맺고 제가 혼자 고기에 빠져가지고 할프 칼케이스 오더해서 발굴해보고 책 풀고 또 2분 도체 해보고 4분 도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부위별로 막 공부하면서 막 SNS 올리고 막 할 때 그때 인연을 가졌던 셰프가 고기 깡패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수동 맛동산의 플레이버타운의 TK. 예. 돌아와서 굿몽 메뉴판을 보면 단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 여러가지를 조금씩 다 맛볼 수 있는 테이스팅 코스도 있습니다. 저는 이왕 온 김에 여러가지를 한 번에 다 맛볼 수 있는 테이스팅 코스로 주문했고요. 이 테이스팅 코스 안에는 안심 스테이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고기 깡패 셰프님의 음식을 먹는데 안심만 먹기는 좀 안심이 안 되잖아요. 안심만 먹기는 좀 아쉽잖아요. 등심 스테이크도 400g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스팀드 머슬, 한국말로 직역하면 홍합찜인데요. 이 홍합찜의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홍합의 육즙과 채소의 채즙이 올리브오일과 적절히 섞이면서 만들어진 자박한 소스 형태로 바닥에 깔려있는데 이 소스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의 농도가 정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셰프님 별명이 고기 깡패잖아요. 심지어 여기에도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빵도 직화로 구웠는데 이것저것 같이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리는 배워서 늘 수 있어도 고기 굽는 거 타고나야 된다. 셰프님은 타고나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 타고난 거 하나는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거. 고기를 좋아하는 거 이상인 거.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그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열도 아니고 이 자연열에다가 자연불에다가 직화에다가 고기를 굽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요. 실내에 가지고 있는 산소, 습도 영향을 많이 받고 같은 불에 시작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릴 때도 있고 고기 상태에 따라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네 올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빠져야 돼요. 계속. 그러면 맛있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분야, 어떤 분야든 본인의 애정을 쏟아부으면 결과물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계절 생선에 이렇게 한입거리 음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테이스팅 코스는 술을 곁들여 먹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생선은 줄무늬 전갱이로 그냥 날 것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닌 약간 훈연된 상태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적당히 기름지면서 훈연한 생선 특유의 그 수분감이 살짝 빠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기름짐보단 진한 향이 더 도드라지는 한입이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플레이팅이 참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상남자 취미가 알고 보니까 꽃꽂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예쁜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꽃을 사와서 다 가게 곳곳에 모든 꽃을 다 놔두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도 저는 꽃 몰라요. 색이나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놔둘 때도 이렇게 너무 동글동글한 거가 있으면 허전하니까 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도 있으면 좋겠고 색깔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저는 가르비 인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음식 자체는 제 시그니처예요. 뉴욕에서부터 제 시그니처인데 여기서도 저희 오픈 첫 해에 겨울이 되면 그걸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셰프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뇽이라는 음식인데 갈비 맛을 좀 넣었어. 와인을 좀 많이 줄이고 했더니 갈비 맛이 나는 부르기뇽. 그럼 가르비뇽이네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엄청 웃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인터뷰 때 탁 튀어나온 거야.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가르비뇽 하고 혼자 막 웃었거든요.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이 사실 극찬을 하셨잖아요. 이게 나를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내 요리인데 이 시그니처가 안 먹히면 나는 여기까지인 거야. 근데 이렇게 드시고서 심오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속으로 생각했죠. 연기다. 엄청 맛있을 거다 지금. 연기다 연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합격 딱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기뻤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두 번째 심사할 때 에드워드 셰프랑 해서 이제 심사를 들어갔잖아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그때 들어갔을 때 음식 설명하세요 할 때 갑자기 한국말 하시길래 반칙이다. 반칙이다. 왜 저래 막 한국어 왜 영어로 계속하지. 물론 심사는 다 끝나고 근데요 보는 사람들 다 움직이겠네 나중에 마음이 절로. 비빔인간도 그렇고 찡하잖아. 영어로 I'm a mixed person 그러면 되는데 저는 비빔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해서 나는 거야. 이거는 고수 진짜 고수. 세 번째로 나온 비프 타르타르는 굿몽에서 추구하는 음식의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잘 구운 빵에 고추장에 버무린 육회, 그 위에 여러가지 채소와 잣, 트러플 등을 올려 마무리했고 입이 크신 분들은 한 입에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처음에는 고추장과 트러플 조합이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껴지고 워낙 향이 뚜렷한 식재료들이라 이게 과연 어울릴까 조금 걱정했는데 그 트러플의 공식 같은 조합이 몇 가지 있잖아요. 계란 노른자와 트러플, 감자의 트러플, 소스로 따지자면 간장의 트러플 같은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두 식재료가 서로의 맛을 방해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융합이 되는 게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굿몽의 음식 스타일 자체가 최고의 조합, 정석된 맛의 공식만 찾아 선택하는 것보단 이것도 이거랑 먹었을 때 맛있을 수 있어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딱히 겁을 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은 한입거리지만 이 음식에서 셰프님이 어떤 경험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슬하에 그러면 그 자녀가 저요? 네. 넷이요. 저는 고깃집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고기 요리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을 계속 경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미대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들 다 같이 군대를 가야 됐고 근데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그때 이제 너무 재밌다는 걸 깨닫고 과감히 자퇴를 하고 유학을 결심해서 이제 뉴욕으로 가서 요리 학교를 다니고 지금 셰프님을 어떻게 보면 흑백 요리사 또는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피드백이죠. 손님들이 항상 찾아와 주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보답해야 되고. 가족이죠, 뭐. 저는 제가 일을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족이 일 보내는 거지. 믿고 내보내는 거예요, 믿고. 그 집에서는 아빠가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실 거야 하면서 믿고, 그게 계속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네 번째로 나온 요리는 훈제 오리 가슴살. 원래는 삼겹살로 만든 베이컨이 나온다고 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오리가 대신 나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팅에서 먼저 섬세함이 돋보이고 맛을 보면 자칫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진한 오리의 육향에 산뜻한 드레싱 같은 스타일의 가니쉬들이 어우러져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오늘의 메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안심과 추가 주문한 등심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코스에 나온 안심과 추가로 주문한 등심이 과연 같은 매장에서 나오는 스테이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반대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단호박 퓨레와 살사베르데, 트러플에 감자테린까지 올라간 이 안심 스테이크, 라디치오 가니시만 단촐하게 올라간 거친 비주얼의 등심 스테이크. 그러니까 이 고기 깡패 셰프님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와 관련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기 깡패는 고기 깡패가 아니었다. 이 승우 아빠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기 갱스터, 아니 그 이상으로 고기 삼합회 회장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먼저 안심 스테이크, 진짜 이건 어디 미슐랭에 선정된 파인다이닝에 나오는 코스 요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고, 여기에서 사실 머릿속에 그 일종의 창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썰려고 포크를 가져다 댔는데 그대로 결결이 찢어져 버리는 걸 보면서 아, 이 고기 수비드릴 하셨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불과 20분 전만 해도 조리되지 않은 상태의 생고기를 제게 보여주셨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런 텍스처와 육즙을 구현해내셨지? 그것도 드라이해진 고기로, 그것도 팬프라이가 아니라 우드파이어 직화구이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익힘 정도나 텍스처 자체가 일반적으로 직화로 낼 수 있는 스타일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청담동의 엘픽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익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같이 나온 퓨레와 테린 등 가니쉬도 훌륭했고요. 추가로 주문한 등심은 물론 안심과 많이 다른 특성을 가진 부위이긴 하지만 이 같은 가게에서 동시에 구워낸 스테이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달랐습니다. 접시채로 오븐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일단 열기가 확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상부에는 이 등심의 지방층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냈더라고요. 확실히 안심 부위보단 육향도 훨씬 진해서 드라이징한 고기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느껴지고, 가니쉬도 훨씬 단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간도 더 강하게 잡혀있어요. 와, 그리고 이 지방층의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하실 텐데, 야, 진짜 이 느끼한 맛 하나 없이 고소하면서도 아주 옅은 달큰함이 살짝 훑고 가는데, 와,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칠맛이 좋았던 채소 파스타까지 싹 긁어 먹었고요. 디저트로 진저 쿠키와 티라미수로 코스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군몽에서의 식사는 어땠는가? 환상적이었다. 근데 저는 다음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코스를 한 번 더 먹기보단 단품 메뉴 위주로 주문하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맛있는 메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코스 가격만 보면 인당 14만원대의 좀 높은 가격이라 고민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애정과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 번은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셰프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셰프라는 직업,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 멋있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서 뛰쳐 들어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평생 꿈꾸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딘이 한 얘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